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광역시 아파트 10살이 내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광역시 특정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구나 특정 광역시만 오를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향후에는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10살이 내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지방광역시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있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영상은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조정지역이나 그런 곳은 있죠. 보면 약간 내린 경향이 있죠. 내린 경향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있죠. 특히 여기 사상, 사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기장도 그렇고 이런 곳이 지금 풍선 효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 전역이 이렇게 다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전세 변동률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통상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대전이나 기타 지역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기 11월 30일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전도 규제를 받고 있지만 10살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뭡니까? 전세가도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지를 하거나 약간 보합 정도인데,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져야지만 제가 볼 때는 매매가도 주춤하고 좀 안정세를 취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아직 있습니다만은, 울산은 그동안 뭡니까? 울산 조선소 제조업이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조업이 힘든 상황에서 지방 경기, 특히 울산광역시가 경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아파트 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 제가 볼 때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동안 상당 기간 힘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 0.96에서 1.36으로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니까 남구 할 거 없이 뭡니까? 동구,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와 더불어 전세 가격도 지금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울산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 지금 수성구는 이제 조금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세가율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죠. 전세가율은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성구가 토지가율지구에서 조정지역까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달서구가 지금 풍선 효과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율도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세가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 다음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달성군 같은 경우는 오름폭이 조금 더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구도 이제 좀 오름폭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약간 내려앉았다, 약간 내린다 하지만 그래도 내린다는 표현은 사실 좀 힘들고 보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간에 상승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성구가 올랐던 그것이 이제 풍선 효과로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세가도 어느 정도 유지 내지는 뭐 보합 내지는 상승세를 띠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방광역시 모두가 다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지역이 없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오르지 않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방광역시가 다들 올랐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전세가 실종되는 겁니다. 전세가 실종. 자,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가 상승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년에 이맘때 가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0개 정도의 전세 물량이 나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 3법을 인해 가지고 기존에 사시는 분이 계약갱신을 한 번 더 요구하니까 실제적으로 전세 물량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전세 물량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두 개의 전세 물량 가격은 또 엄청나게 오르겠죠. 엄청나게 오를 거고. 자, 그러면 한두 개의 전세를 놓는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게 되면 4년 동안 전세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내가 가격을 못 올릴 거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세 가격보다 상당히 오른 가격으로 전세를 놓기 때문에 과거의 전세 가격보다는 엄청나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세입자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한번 전세로 들어가면 4년 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 전세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렇게 전세를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사셔야 되는 분, 아니면 부동산 가격 언젠가는 한번 폭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매수를 하지 않겠지만, 그럼 나머지 8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8명은. 그럼 이분은 월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이제 아파트 매수를 하게 된다 이거죠. 이번에 매수하지 않으면 이제 아파트 값이 더 오르면 나는 이제 아파트를 영원히 사지 못한다는 이런 어떤 불안 심리가 지방광역시 전체로 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불이 번지듯이, 덜불이 번지듯이 광역시의 핵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도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뭐 혼돈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선 중개사분들은 보통 한 10년, 20년 동안 업을 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는 처음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미쳤다 뭐 이런 표현으로 상당히 지금 사태를 너무나 걱정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보면 돈이 있으신 분은 걱정을 많이 하고 돈이 없으신 분은 지금 여기서 더 잃을 것도 없다 이거죠. 더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같은 경우였죠. 이번 상승장에 내가 어떤 부의 팽창을 하지 못하면 이번 생은 포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분이 연끌하는 수요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어떻게든 간에 가장 큰 요인은 과거에는 10개의 전세 물량이 나왔으면 지금은 한두 개의 전세 물량만 나오고, 이 전세 물량은 가격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르다. 그러면 나머지 8개의 전세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수요는 월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매수세로 이렇게 전환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하니까 매매가도 동반 상승해가지고 상승하지만 그거라도 지금 매수를 해야 한다. 자, 이런 불안 심리가 지방광역시 전체를 불장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사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보통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적지 않고, 내년 5월달 되면 이제 6월달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때문에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세가 잡혀야지만, 전세 가격이 잡혀야 되고 전세 물량이 많아야지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근데 전세를 임대를 잡지 못하고서는 이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세 물량이 나와야 되고 매매 물량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를 건드려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건드린다는 것은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뭡니까? 이 부동산 투자든 투기든 간에 이것으로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매물을 잘 내놓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매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분들이 아파트 값이 내릴 것이다, 당장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내려서 내놓는 흔히 말하는 금매가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방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쉽사리 내릴 것 같지는 않다. 특정 한 도시 내에서, 광역시 한 도시 내에서,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수성구만 올랐다 하면 나중에 이것이 내릴 여지가 있겠지만 대구 타구 전체가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내릴 여지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양극화는 심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되니까 미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돼가지고 남구 같은 경우에 상당수 오르니까 이제 그게 풍선 효과가 이어지죠. 창원 같은 경우도 상당수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이 아파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게 그런 의견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방광역시 아파트 쉽사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고, 제 영상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